안녕하세요. 가온중고차 문유한 딜러입니다. 오늘은 상품용 차량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차를 갖고 나왔냐? 바로 제가 직접 타고 있는 차량을 갖고 나왔는데요. 팔지도 못할 차를 뭐하러 갖고 나왔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차를 갖고 나온 이유, 바로 중고차 딜러는 도대체 무슨 차를 타고 다닐까? 라고 궁금증을 갖고 있으실 분들이 있으실까봐 한번 차를 갖고 나왔는데요. 제가 신차를 구매한 게 아니라 중고차로 구매했습니다. 528i 럭셔리 차량이고요. 신차 가격으로는 7,000에서 7,400 그 정도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7,000이 조금 넘는 금액대.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528i 중에서도 최고 등급이고요.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들도 빵빵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차량을 제가 얼마에 구매했을까요? 바로 2,80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대단하시네. 이거 사기 아니야? 응 아니야. 시세가 원래 그러니까요. 528i 럭셔리 차량 완전 무사하고 그리고 5만 1000km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연식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고요. 어차피 3년 지나면 수입차는 보증이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없었고, 가성비 좋은 차, 감가 잘 된 차를 찾고 존버하다가 이 차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됐네요. 구매한 지는 얼마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제가 실제로 주행하면서, 그럼 이제 빨리 설명 고고. 제가 처음 보던 차는 2011년식 528i였어요 3.0의 6기통 엔진을 갖고 있거든요. 실키 엔진, 그 유명한 실키 엔진이죠. 가성비 정말 좋은 엔진, 고성능 엔진이었는데 사실 차 매물이 괜찮은 게 별로 없었어요. 2011년식이다 보니까. 근데 조금 눈을 돌려서 4기통짜리 2000cc 13년 이상부터 나온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봤더니 요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죠. 확실히 6기통이랑 4기통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다운사이징이 됐어요. 그럼 차가 안 좋아진 거 아니야? 근데 전혀. 마력, 토크, 오히려 얘가 토크가 더 좋습니다. 전혀 손실이 없고요. 연비도 더 좋아졌습니다. 보통 이제 4기통 터보 엔진을 장착했다 하면은 6기통에 비해서 출력 손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두 차량 다 끌어본 결과 출력 손실이 전혀 없습니다. 8단 미션에 후륜 구동이 들어가고요. 7천만 원짜리 차가 2,800만 원이 됐으니까 사고가 있지 않을까?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근데 528i 차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존버해서 겨우겨우 찾았거든요. 제가 보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그릴 쪽 부분 변경됐는데 이 그릴 쪽이 바뀌었습니다. 키드 그릴이라고 해서 이 BMW의 상징적인 그릴인데요. 이 라인들이 좀 변경이 됐고요. 그래서 더 이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럭셔리이기 때문에 풀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갑니다. 안개등도 헤드라이트고요. 안개등도 LED가 들어가고요. 액티브 헤드라이트인가? 아무튼 무슨 헤드라이트가 들어가요. 헤드라이트 어시스트 기능이란 게 있어서 내가 핸들을 돌리면 헤드라이트가 먼저 돌아가고, 그리고 상향등을 켰을 때 앞차가 있으면 눈뽕이 되잖아요. 이 앞에 보면은 카메라 조광 센서가 있어가지고 앞차가 있으면은 빛을 분산시켜요. 헤드라이트 상향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빛을 분산시킵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어라운드 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에도 전방 카메라가 양쪽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디자인도 전의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변경이 됐는데 좀 더 샤프하게 럭셔리하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럭셔리에서만 볼 수 있는 고급형 휠 18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이쪽도 보시면은 고급 차들은 다 똑같아요. 이런 럭셔리한 크롬 몰딩들을 많이 넣죠. 럭셔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엔 키로 문을 잠그고 락을 풀었어야 됐어요. 근데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는 여기를 누르면 잠그고요. 손을 넣어서 잡으면은 센서가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락이 해제됩니다. 그런 것들도 정말 좋은데요. 럭셔리이기 때문에 살짝 밀어 넣으면 압축 도어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됐어요. 7천만 원짜리 차를 어떻게 2,800에 사겠어요. 감가 요인이 발생되고 연식이 변하고 주행거리가 늘어나면서 이 정도 금액선에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럭셔리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도 이런 식으로 크롬 몰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뒷부분 이런 마크들을 보면 럭셔리라는 차별점을 분명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차량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예산이 넉넉하진 않았어요. 제가 어느 정도 안에 있는 수중 예산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누릴 수 있는 차량을 찾다 보니까 요게 눈에 띄었는데요. 일단 디젤 같은 경우에는 연비가 굉장히 좋고 출력도 좋아요. 근데 옵션은 528i 가솔린 모델에 비해서 좀 빠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화재의 문제도 물론 지금은 다 해결됐죠. 그래도 520D를 그래서 처음부터 보고는 있었지만 528i가 럭셔리가 가격도 괜찮고 생각보다 차가 괜찮아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은 더 자세한 거는 안에 들어가서 제가 옵션 설명들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28i 럭셔리 차량 안으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죠. 그래서 실제로 몇백 킬로 정도 주행을 하면서 제가 실제로 느꼈던 점에 대해서, 그리고 실내에서 알았으니까 빨리 설명 기기. 일단은 실내 F10 바디 5 시리즈고요. 지금은 G30 바디가 나왔죠. G30 신형이랑 비교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오징어. 우리가 볼 차들은 중고차이고 적정한 금액선에서 괜찮은 수입차를 타고 싶다 하실 때 선택할 수 있는 차지, 정말 지금 나온 신형이랑 비교할 수 있는 점은 한 개도 없어요. 근데 F10 바디 중에서는 마지막 페이스리프트된 5 시리즈이기 때문에 탈만하다, 그리고 그 가격선에서는 정말 괜찮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일단 실내에 보면은 많이 넓진 않아요. 확실히 수입차이기 때문에 이 동급의 국산 세단들이랑 비교하면은 많이 넓진 않습니다. 그런 거는 솔직히 단점으로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고급스럽긴 하거든요. 일단은 우드 트림으로 해서 싹 들어가고요. 모강 실버 몰딩을 덧대가지고 뭔가 좀 더 고급스러운 실내감을 만들어냈어요. 일단 센터페시아는 국산차가 하는 것만큼 더 직관적이고 더 시인성이나 가독성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딱 필요한 것들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하지만 공조기 디스플레이가 따로 있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런 게 적용이 돼 있다는 점. BMW도 국산차만큼은 아니지만 이런 배열이나 배치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라운드 뷰를 일단 한번 켜놔봐 드렸는데요. 이 어라운드 뷰가 진품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진빼기. 정말 위에서 실제로 내려다보는 것처럼 굉장히 카메라 성능이 굉장히 좋고요. 요거를 이제 전방 카메라로 바꾸거나 후방 카메라 모드로만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후방 카메라 모드에서는 주차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안내선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주차도 좀 편리하게 될 수 있고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후방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조금 그런데 생각보다 진빼기. 정말 쓸모가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이쪽 센터페시아 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컵홀더 2개가 들어가고요. 이거는 덮개로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단 전자식 기어봉이 들어가고 있고요. 전자 파킹, 오토홀드, 그리고 어라운드 뷰나 파킹 시스템, 파킹 알림, 주변의 장애물을 알림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주행 시스템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껍데기, 그냥 퍼포먼스만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주행 성능이 좋아집니다. 페이스리프트 바디부터는 이쪽에 TFT라고 해가지고 액정으로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갑니다. 구형 바디에는 이 아래쪽만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날로그거든요. 근데 페이스리프트 된 13년식부터는 이런 식으로 전자식 계기판이 들어간다는 점. 거기에서는 정말 칭찬할 만하죠. 제일 좋았던 거는 하만 카돈 스피커 시스템이에요. 유튜브 저작권 때문에 노래를 길게 틀지 못하지만 음질이 정말 좋습니다. 하만카돈 스피커 시스템. 제가 실제로 막 끼어서 스피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메르디안으로 들어간 차량도 타봤고 JBL, 하만카돈, 보스 이런 차들을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하만카돈이 스피커가 저한테는 좀 잘 맞았어요. 이 우퍼에 때리는 그런 중저음 소리도 너무 좋았고, 전반적으로는 만족할 만한 차라는 겁니다. 그럼 불만족스러운 건 뭐냐? 일단 좁아요. 이게 중형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뒷좌석도 좋고 앞좌석도 좀 좁은 편입니다. 그런 게 좀 세팅이 좀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엔진 쪽은 굉장히 길거든요. 엔진이 차지하는 공간은 굉장히 긴데 이 승차 공간이 조금 아쉽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적재 공간이 너무 없어요. 이 흔히 만들어주는 이 선글라스 수납함도 없고요. 그리고 홀더, 이 컵홀더는 앞쪽에 이게 2개, 그리고 뒤쪽에 2개밖에 없어요. 보통 국산차는 양쪽 문에도 달려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흠이더라고요. 근데 여기다 또 시거잭을 해놨네. 그러면 여기다 휴대폰 꽂아놔서 여기다 대충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또 지저분해지면서 컵도 꽂을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거. 그리고 콘솔 박스 굉장히 좁아요. 이 높이도 요만큼밖에 안 돼요. 너무 좁아서 사실 거의 쓸모가 없는 수준 정도로 팔걸이 용도밖에 안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로우 박스 좋고, 대신에 이런데 또 수납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줬는데 이 수납 공간이 그나마 좀 낫다는 거. 멋있으면 됐지. 실내 승차 공간이 좁다는 거, 그게 조금 흠입니다. 그리고 트렁크도 이따가 뒤에 가서 보여드리겠지만 좁아요. 그런 게 흠이라면 흠입니다. 그럼 뒷좌석 가서 제가 좀 더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뒷좌석으로 넘어와 봤는데요. 애기들이 앉는 공간이라서 그렇게 뒷좌석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안 했는데 솔직히 제가 좀 주행을 하면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긴 했어요.
SUV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X3라든지 X1 정도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쓸모없는 공간은 아니라는 점. 일단은 앞쪽에 좀 넓게 앉을 수 있는 정도로 세팅을 하고 뒷좌석에 한 180 내지 178 정도 되는 키에 성인이 앉았을 경우에는 주먹 공간이 딱 하나 들어갈 정도, 정말 빡빡하게 하나 들어갈 정도로 레그룸이 좀 남고요. 뭐 헤드레스트 공간 같은 경우에는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근데 등받이가 좀 불편한 편이에요. 좀 많이 수직으로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 엉덩이 쪽은 많이 깊숙하게 이렇게 딱 들어가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확실히 럭셔리 등급의 고급 세단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이 커튼이라든지 아니면 이 뒤쪽까지 C필러 쪽에 유리창까지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해놨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전동 커튼이 들어가요. 그게 참 좋았거든요. 왜냐면 애기들을 앉히거나 누구 다른 동승자들이 탔을 때 이 햇빛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커튼으로 해가지고 완전 안막식으로, 안막까지는 아니지만 햇빛 차단은 확실하겠군요. 럭셔리이기 때문에 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호전 에어컨. 뒤쪽도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을 개별적으로 온도 시스템을 조절할 수 있도록 호전 에어컨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석 열선은 들어가 있어요. 통풍은 없어요. 통풍은 없습니다. 이게 수입차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바라면 안 되겠지만 통풍은 없는 대신 뒷좌석에도 열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좋습니다. 승차 공간도 그렇게 좁거나 그러진 않은데 국산차랑 비교했을 때 많이 좁다는 것들을 좀 느끼실 수는 있을 거예요.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생각보다 실망하실 수 있어요. 일단 한번 보시죠. 일단 전동 트렁크는 적용이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전동 트렁크 버튼 보이시죠? 일단 애기들이 있어가지고 유모차랑 카시트를 한번 실어봤어요. 근데 카시트 싣고 유모차 싣고 끝입니다. 이게 트렁크가 끝이에요. 너무 좁아요. 진짜 미치도록 좁습니다. 아이들이 좀 어리고 그러면은 어릴수록 짐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사실 공간이 좀 많이 좁은 편이에요. 왜 좁냐면은 휠하우스가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한 것도 좀 있지만 이 공간들이 이런데 버리는 공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좁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확실하게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짐이 좀 많은 편이다, 캠핑을 좋아한다, 그럼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차입니다. 캠핑을 좋아하신다, 그러면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좁아요. 트렁크가 너무 좁고 사실 보잘데기 없어. 만약에 내가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짐이 좀 적은 편이다, 그러면 추천드릴만 해요. 나쁘진 않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쑤셔 넣으면 잘 들어가더라고요. 깊이가 있어가지고. 근데 큰 짐을 많이 실으셔야 된다고 하면은 Nope. 자, 이렇게 제가 타고 있는 528i 럭셔리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520D도 정말 괜찮아요. 가성비가 좋고 요즘에 F10 바디를 찾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격이 싸니까. 근데 수입차에서 2천만 원대 이 차량들을 구매하려면 어떤 차를 봐야 될까요? 아마 SK 엔카든 어디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폭이 한정적이에요. 그렇다고 또 국산차를 타자니 뭔가 이제 좀 국산차는 좀 질리기도 했고 수입차가 또 너무 타보고 싶고 그러신 분들한테 정말 강추하는 차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쟁 차종으로는 아우디 A6가 있고 벤츠의 E클래스가 있겠죠. 뉴 E클래스, 아우디 뉴 A6가 되겠지만 저는 사실 그 차량들을 비교해 봤을 때 스포츠 성향을 갖고 있는 주행 성능과 그리고 탄탄한 기본기 그리고 외형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나 옵션들로 봤을 때 이 차량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은 영상으로 이미 확인을 하셨을 테니까 충분히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예산이 내가 3천만 원이고 가족들이 그래도 4인 가족에 혹은 3인 가족에 아이들이 많이 크지 않다, 실내 공간 너무 넓지 않아도 상관없다, 트렁크 공간 너무 넓지 않아도 상관없다, 그러면은 요런 차량을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연락을 주시면요 제가 좀 더 꼼꼼하게 안내를 드릴 수 있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